129쪽에 모평균의 추정. 그래서 뭐 이제 제일 마지막 단원 이제 모평균을 추정하는 부분인데,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하는 부분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뭐 실내 구간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는 이게 기계적으로 풀지만, 이제 문제를 풀 때 항상 이제 이런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구분이냐면 131쪽 한번 봐봐. 131쪽에 이제 통계 문제를 계속 이제 기계적으로 풀다 보면요, 이 1494번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요럴 수 있단 말이야. 일단 읽으면서 쭉 읽으면서 자동차를 64대를 이미 추출해 가지고 연비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12고 표준 편차가 4였다. 이 말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만약에 자 이렇게 쓴다면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뭐 이걸 x 바라고 이렇게 썼어. 자 이렇게 내가 적어놨을 때 문제 읽으면서, 그럼 이게 지금 맞아요, 틀려요? 지금의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말이 이 뜻이 맞나요? 자 이렇게 쓸 수 있으려면은 이 12가 뭐였어야 돼? 이렇게 쓸 수 있으려면은 12가 x 바,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이었어야지 12가. 근데 문제에서 말한 12는 뭐예요? 우리가 여러 표본을 조사해 본 건가? 아니죠. 몇 번 조사했어요? 딱 한 번 조사한 거예요. 표본 몇 개 뽑아가지고 표본을 64대를 추출해가지고 연비를 조사를 한 번 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온 평균이 12인 거니까 이 12는 표본 평균의 평균인 게 아니라 그냥 뭐야? 그냥 표본 평균 하나인 거죠. 그쵸? 그러므로 여기서는 여기서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냥 뭐라고 써야 돼? x 바라고 써야죠. 그쵸? 내가 조사한 한 세트의 표본에 대한 평균이니까 x 바가 12다. 이렇게 쓰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서 말한 이 표준 편차 4 있죠? 이 표준 편차도 사실 시그마가 아니죠? 이 표준 편차는 누구의 표준 편차냐면 표본의 표준 편차야. 그쵸? 표본의 표준 편차.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얘는 S라는 문자로 표현되는 표본의 표준 편차입니다. 얘가 표본 표준 편차인데, 저번 시간인가? 저저번 시간에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우리가 모집단 전체의 결과를 모르는 상황에서 문제를 풀게 되기 때문에 모 표준 편차를 모를 때가 많아. 그럴 때는 표본 표준 편차를 모 표준 편차로 사용을 해도 괜찮아 라고 했어요. 어차피 비슷한 값일 거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시그마를 4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얘는 표본 표준 편차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이렇게 x바의 평균이 등장할 때랑 그냥 x바 하나가 등장할 때 이런 걸 생각을 잘하면서 우리가 표기를 해줘야 되겠다. 자 그러면 지금 64대를 추출했다 그랬으니까 n 값이 64고 x바가 12고 그 다음에 요거 그냥 시그마라고 할게요. 얘는 헷갈리니까 시그마가 4. 우리는 지금 요 정도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뭘 구할 거냐면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랑 99%의 신뢰 구간을 구할 겁니다. 자 그럼 구해볼까요? 95%부터 써보면은 혜지야 95% 지금 x바가 12였으니까 12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1.96 곱하기 8분의 4. 좋아요. 이쪽은 플러스로만 바꿔주면 되겠지. 그치? 자 요렇게 써지는 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구한 신뢰 구간이죠. 95% 신뢰 구간. 그러면 여기서의 요놈과 요놈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A, 얘가 B인 겁니다. 그쵸? 자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신뢰도 99%로 올리면은 1.96만 얼마로 바꾸면 돼? 2.58로 바꿔주면 되죠. 2.58. 이건 뭐 약분해가지고 2분의 1이라고 쓸게요. 2분의 1. 그리고 여기는 12 플러스 2.58 곱하기 2분의 1 요렇게. 자 그러면 요거랑 요거가 이제 문제에서 말한 C하고 D가 될 텐데, A랑 D를 더하라 그랬네. A랑 D. 그치? 그러니까 요 놈이랑 요 놈을 더하래요. 그러면 둘이 더하면 일단 앞에 24 나오고 그 다음에
1.96의 절반이랑 2.58의 절반인데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요 놈에서 요 놈을 미리 빼면 0.62인가요? 0.62에다가 2분의 1 하니까 0.31을 더해주면 답이겠네, 그치? 그래서 뭐 그 뒤로는 그냥 평범한 계산 문제고 요런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풀으라는 거, 그게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요 문제집을 풀 때는 요 단원에서는 요런 상황만 계속 주어지니까 안 헷갈리는데 우리 기출 문제를 풀거나 이제 시험을 볼 때는 단원과 관계없이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읽을 때 이 x 반지 아니면 x 바의 평균인지 꼼꼼히 읽으라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1496번은 뭐 신뢰도 계수에 대한 문제죠. 자, 1496번 풀고 넘어갈게요. 자, 이 문제는 사과의 무게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랬을 때 100개를 이미 추출했네요. 100개. 그러면 n 값이 100인데 그 100개에 대해서 평균이 200, 표준 편차가 50이에요. 자, 여기서도 이 200은 그냥 한 세트의 표본의 평균, 여기 200이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50이죠. 표준 편차 50이니까 자, 시그마를 50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아니지만 모 표준 편차라고 그냥 받아들일게요. 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사과 무게의 평균 m을 신뢰도 알파 %로 추정했더니 신뢰 구간이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런 숫자를 봤을 때 이걸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200 빼기 얼마니? 9.4. 그죠? 가운데 m 있고 오른쪽은 200 더하기 9.4 이렇게 바라봐야 되겠지, 그치? 이렇게. 지금 표본 평균이 200인 거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이 9.4라는 숫자가 기주야, 이 9.4가 어떻게 구성된 숫자니? 일단 신뢰도 계수에 해당되는, 얼마인지 모르죠, 신뢰도 계수가. 그죠? 그럼 신뢰도 계수 우리가 K라고 놓을게요. K 곱하기, 자, 뭐가 붙어 있는 거야? 10분의 50 맞죠? 요게 붙어가지고 지금 만들어진 숫자가 9.4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가 곱해진 거죠. 5K입니다. 5K. 5K가 지금 9.4예요. 그러면 K가 얼마란 얘기야? 신뢰도 계수 K가 1.88인가요? 그쵸? 1.88. 9.4를 5로 나눠보면 1.88 나오죠. 그죠? 1.88. 그러면 K가 1.88이란 얘기는 요 놈이 지금 요 놈이 1.88이니까 신뢰도 계수가 1.88이면 요거잖아요. 요거면은 확률로 따졌을 때 0.47과 관련 있는 거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딱 자르면 0.47을 곱하기 2 하니까 몇 %예요? 94%죠? 94%.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 왜 이렇게 더운 거 같지? 습해서 그러나? 시원해지겠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1층에 그 만두집 맛있더라. 가끔 가니 얘들아? 아, 비싸니? 네, 우리는 그 뒤에요. 전골 맛있던데? 전골 처음 하지 않아요? 아, 몇 년 만에 갔지. 식당에서 잘 안 먹기도 하고 오늘 오래간만에 그 이사장님이 내려와서 밥 먹자 그래가지고 선생님들 다 우르르 내려와서 밥 먹었거든. 어우 좋아. 배가 부르네. 낯설다 이 시간에 배가 부르니까. 졸리신 거 아니야? 자, 132쪽 보겠습니다. 뭐 특별히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문제 잘 읽고 계산 잘 하면 됩니다. 그치? 뭐 복잡한 개념이 들어갈 게 별로 없죠. 통계는. 자, 1501번 보면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1개월 자율학습실 이용 시간의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요거는 이제 정규분포가 나왔으니까 m,
5제곱이라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이건 이제 모집단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모집단이 그렇다는 거야. 근데 거기서 1차로 25명을 이미 추출했어요. n이 25인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 25명의 평균을 조사해봤더니 x1 바가 나왔네. 그치? 얘네들의 평균이 x1 바가 나왔고 그때 이 x1 바를 바탕으로 해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조사해봤더니 이렇게 됐대요. 그럼 범서가 x1 바가 얼마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x1 바가 a란 얘기인가? 80이란 얘기지. 그치? 80. 그치? 80에서 빼고 80에서 더했으니까 그죠? 요게 지금 80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80을 이용해 가지고 신뢰구간 다시 한번 써보면은 자 80 마이너스 신뢰도 95%니까 1.96 곱하기 5분의 시그마도 5였죠. 그죠? 시그마도 5였으니까 5분의 5. 안 써도 되겠네. 그지? 안 써도 되겠네. 그냥 1.96이네. 그러면 80 플러스 1.96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문제에서 말한 요 A가 그냥 얼마인 거예요? 1.96이야. 1.96. 자 이렇게 x1 바도 찾았고요. A도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는 n명을 추출을 했대요. n명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 n명을 추출해가지고 걔네를 가지고 또 조사를 해보니까 이번에 뽑은 n명의 평균은 x2 바가 나왔는데 x2 바에 대해서 또 신뢰도 95%로 신뢰 구간을 조사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자 비주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x2 바가 누구하고 같았다는 거야? 얼마? 75 맞죠? 그러니까 16분의 15 x1 바 얘하고 같았다는 거지. 그치? 얘가 16분의 15 x1 바하고 같았는데 x1 바가 80이었으니까 이거는 75 그죠? x2 바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등장하는 게 7분의 5a가 등장하는데 7분의 5a 7분의 5a가 어디서 등장했을까 생각해봐. 신뢰구간 하나 쓸까요? 이렇게 돼가지고 자, 75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5 이렇게 이제 했을 거 아니야. 그치? 75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5 이렇게 했을 텐데 그때 요게 이 플러스죠 여기. 자 그때 요게 지금 여기서는 요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잖아. 7분의 5a라고. 자 얘를 7분의 5a라고 표현을 했는데 근데 우리는 a가 1.96하고 같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거 그냥 날리면 되겠죠. 이렇게 날리면 되겠죠. 그러면 5, 5도 같으니까 이것도 날리면 결국은 루트 n이 7이란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n 값은 몇이었다? 49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쵸? 그래서 그냥 차근차근 따라가 보면 다 찾을 수 있는 문제고 그럼 답은 요 놈이랑 요 놈을 더하는 거죠 지금? x2 바하고 n을 더하는 거니까 124인가요? 2번 이렇게 풀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정신없이 풀지 말고 정리하면서 푸는 거 정리하면서만 풀어도 어렵지 않게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 유형에서는 그 다음 그 유형 4번이 문제가 엄청 많거든요. 그 중에 135쪽으로 가서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뭐 어렵진 않습니다, 별로. 135쪽에 1512번 한번 풀어보세요. 1512번. 그냥 차근차근 따라가면 풀려요. 자, 답 다 나왔죠? 기즈. 얼마 나왔어? 승현아, 답 얼마 나왔어? 용준이 얼마 나왔어? 범석이 야 다은아 고생했다. 야 지금도 비 많이 오니?
자, 151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답은 3번이죠. 답은 3번이고 그냥 쭉 따라가면서 풀어볼까요? 자,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모집단이. 그럼 16명을 이미 추출을 했어요. 그럼 첫 번째로 16명을 이미 추출을 해가지고 x바를 구해봤더니 75분이야. 그지? 표본 평균이 75분이야. 그럼 그때 모평균을 추정을 해보니까 A부터 B까지 실내 구간이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일단 써볼게요. 자, 얘를 가지고 실내 구간을 쓰면은 75 마이너스 실내도 95% 1.96 곱하기 4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이제 75 더하기 1.96 곱하기 4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또 한 번 16명을 또 추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표본 평균이 77이 나왔어. 이번엔 그리고 99%로 추정을 했으니까 77 마이너스 2.58 곱하기 4분의 시그마, 그리고 이쪽도 m 하고요. 77 더하기 2.58 곱하기 그러니까 4분의 시그마 여기 됐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 얘기한 건 D에서 B를 빼라 그랬으니까 요거에서 요걸 뺀 건가요? 그죠? 이렇게 뺐더니 그 결과가 얼마가 나왔대? 3.86 이렇게 나왔대요, 그죠? 3.86.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어떻게 되냐면 77에서 75 빼가지고 2가 나오고요. 아, D에서 B를 빼는 건 요거 빼는 건가요? 그죠? 그러면은 요걸 빼는 거다. 요거를 빼는 거죠, 요거를. 자, 요거를 뺄게요.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은 2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놈에서 요 놈을 빼는 거니까 0.62가 남고, 그리고 4분의 시그마 이렇게 남겠네. 그게 지금 3.86이다 이거잖아. 그럼 이 넘어가면은 0.62 그리고 4분의 시그마, 그러면 1.86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럼 똑 떨어지게 나오잖아. 이거 0.62로 나누면은 이거 3으로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죠? 그럼 시그마 얼마예요? 12지. 야, 계산기 쓴 사람 누구야? 이거 왜 계산기 왜 써, 이거? 기주 비주. 계산기 쓰지 마.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도 다 연습이란 말이죠. 도저히 그냥 생짜로 계산해야 되는 건 계산기 쓰라고 하잖아, 그치? 이런 것들은 계산하는 연습이니까 계산기 쓰지 말고 해봐. 자, 넘어가 볼게요. 넘겨서 그 다음 페이지에는 조금 더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136쪽으로 가서 우선 136쪽에 1515번. 자,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1515번 보면 모평균이 m,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 있어요. 이렇게 모집단이 있는데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가지고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으니까, 자, x바는 그러면 정규 분포를 따를 텐데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했으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요렇게 되겠죠. 요게 이제 x바에 대한 정규 분포다. 그러면 그 정규 분포 x바에 대한 정규 분포에서 자, 요걸 가지고 오면 표준화를 시켰을 때 어떻게 돼? m 지워지니까 3 남고 루트 n분의 시그마, 요 확률이 지금 0.933이거든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933이가 나왔다는 거는 누구랑 관련 있는 거야? 그치? 933이면 요거랑 관련 있는 거죠, 그쵸? 433이랑 관련 있는 거니까 저 지금 루트 n분의 시그마분의 3이 1.5란 얘기죠. 1.5.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얘가 2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2. 얘가 2여야지 2분의 3 되겠지. 그래서 1.5에서 우리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거 찾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했죠. 자, 표본을 추출했습니다.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했는데
그 표본의 평균이 소문자 x바라고 쓸게 36 나왔어. 자, 그럼 그 표본 평균 36을 이용해서 모평균을 지금 추정해 봤더니 실내 구간을 써봤더니 이렇게 써지겠죠. 36 마이너스, 자 실내도 95%니까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리고 여기 모평균 있고 여기 또 36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대로 그냥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이 부분을 그냥 그대로 그냥 얼마로 바꿀 수 있어? 2로 바꿀 수 있지. 2로. 그치? 그래서 자 요거 위에서 찾아놓은 거 2로 바꿔주시고 얘도 2로 바꿔주시면 자 결국 요거는 뭐가 되냐면 34가 아니지. 얘가 4보다 조금 작은 거잖아요. 그럼 32. 얼마겠지? 얼마? 그 다음에 요거는 39. 얼마 이렇게 되겠죠. 뭐 이런 정도의 실내 구간이 나올 거다.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또 B에서 A를 빼라 그랬으니까 요거에서 요거를 빼게 되면 어차피 요 놈에다가 2배 하는 거잖아. 그치? 요 놈에다 2배 하는 거니까 우리가 결국 답으로 써야 될 것은 1.96에다가 곱하기 몇 한 거예요? 4 한 게 되는 거지. 그치? 그죠? 이미 2배가 됐는데 거기다 또 2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1.96 곱하기 4 하면 끝이다. 몇 번이야? 3번. 그렇죠? 3번입니다. 3번. 3번. 그래서 요 하나의 문제 안에 요렇게 표본 평균을 가지고 확률을 구하는 문제도 들어가 있고 실내 구간을 구하는 문제도 들어가 있고 두 개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찾은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그대로 여기다가 요렇게 써주는 거, 그치? 그대로 넣어주는 거, 요게 포인트였다.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1516번 요 놈 한번 풀어보세요. 조금 어렵다. 조금. 1516번 답 찾아보세요. 3번. 자, 해봅시다. 차근차근 하면 다 풀려요. 통계는. 복숭아의 무게가 모평균이 m,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이렇게 써놓고 거기에서 복숭아 중에 36개를 이미 추출했어요. 그러면 자, 표본을 뽑았는데 n 값이 36인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고요. 이걸 이용해서 99%의 실내 구간을 추정을 했어. 그러면 x바 마이너스 99%니까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6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요렇게. 그리고 여기는 x바 플러스 2.58 곱하기 6분의 시그마. 자,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C라는 녀석은 뭘 말하는 거냐면 요 부분을 우리가 C라고 보는 거잖아요. 여기를. 그치? 2.58 곱하기 6분의 시그마. 요게 이제 C예요. 그랬을 때 자, 두 번째로 또 표본을 뽑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는 크기가 64인 표본을 뽑았대요. 64인 표본을 뽑았을 때 그 무게의 평균이 m 플러스 2분의 1 c 이상일 확률 그랬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크기가 64인 표본을 뽑으면 그 표본의 평균도 또 무엇을 이루지? 또 무엇을 이루죠? x바들도 또 하나의 정규분포를 이루잖아. 그치? 그래서 크기가 64인 복숭아 무게의 평균이 뭐뭐뭐 이상일 확률을 구해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x바에 대한 뭘 써줘야 돼? x바에 대한 정규분포를 써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자, 정규분포 평균은 그대로 놓고 크기가 64니까 8분의 시그마의 제곱, 요게 x바에 대한 정규분포인데 그런데 이 x바가 어땠으면 좋겠냐면 m 플러스 2분의 1c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죠?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에서 헷갈리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얘를 표준화를 시켜주면 자, 요거에서 요거 빠지니까 m 빠지니까 2분의 1 c만 남았고요. 2분의 1 c를 8분의 시그마로 나눠야 되는 거잖아. 그럼 8분의 시그마 분의 2분의 c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지워져가지고 4 되는 거니까 결국 얘는 뭐냐면 시그마 분의 4c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시그마 분의 4c. 자, 그런데 c가 이 위에서 찾아놓은 2.58 곱하기 6분의 시그마였단 말이야. 그럼 c 자리에 이걸 그대로 넣어줄까요? 그대로 c 자리에다가 자 이것을 그대로 넣어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요 놈만 계산할게. 시그마 분의 4c라는 녀석이 어떻게 생겼냐면 시그마 분의 4 곱하기 2.58 곱하기 6분의 시그마 이렇게 생겼으니까 시그마 지우면 되죠? 지워버릴게요. 시그마 지워버리고 자 6하고 4하고 약분시키면 요거 3되고 요거 2되고 3하고 2.58 약분할 수 있죠? 얼마 되지? 0.86 되나? 0.86? 그러면 0.86에다가 2 곱하면 되니까 1.72인가요? 네. 1.72 그치? 그러니까 요거를 다 계산해 보니까 1.72가 나온 거지. 결국 이 확률은 P, Z가 1.72 이상일 확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72가 딱 있잖아, 그치? 그래서 0.4573에서 0.5에서 요거 뺀 게 답이겠지. 얼마야 그럼? 3번 이렇게. 그치? 그래서 요렇게 새로운 정규분포를 이렇게 쓰는 거, 그치? 요게 포인트였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그 1518번 문제는요. 문제에 오타가 있거든. 찾아봐 얘들아. 오타가 뭘까? 오타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 니은에, 그치? 니은에 뭐가 이상해? n 플러스 2가 뭐야? 뭐가 이상하니? 니네 문제를 딱 봐봐. 여기 지금 니은에 보면 P, X, A의 바가 등장하잖아. 이게 뭐야? M. 이게 M이야? 아니, P? P면 확률이잖아. 네. 근데 X, A 바의 확률? 이게 뭔데? 이런 게 어딨어? 그죠? 이게 괄호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 괄호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그 부등호까지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요렇게 괄호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니은이. 요 괄호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로 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요 오타가 있어가지고요. 오타 알려주고 그리고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18번도.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첫 번째는 크기가 7인 표본을 뽑았어요. n이 7이야. 두 번째는 크기가 10인 표본을 뽑았어요. n이 10. 그래가지고 요때 확률 변수를 XA 바라고 했고 요때 표본 평균을 요거는 XB의 바라고 했어. 그럼 XA의 바와 XB의 바의 분포를 이용해서 신뢰도 95%로 추정한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이렇게 잡았을 때 그러면 일단 얘네 둘의 분산 요것도 써놓을까요? 요거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m, 루트 7분의 2의 제곱이라는 요런 정규분포를 따르겠죠. 그죠? 요 놈은 m, 루트 10분의 2의 제곱이라는 정규분포를 따를 거야. 그럼 기억은 당연히 어때요? 기억. 요게 그래도 이거보단 어때? 크죠? 분모가 작으니까 기억 맞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살펴보면 m 플러스 2라는 지점에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똑같이 지금 m 플러스 2, m 플러스 2보다 왼쪽 영역의 넓이를 찾고 있잖아. 그럼 우리 생각해보자. 얘네 둘 다 정규분포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자 m 값은 똑같으니까 평균은 똑같으니까 가운데 m이 있을 거예요. 둘 다. 근데 시그마 값이 다르잖아. 그치? 표준 편차가 다르니까 한 놈은 그래프가 좀 이렇게 높을 거고요. 한 놈은 상대적으로 어때? 그래프가 좀 낮겠죠? 자, 지금 누가 1번이고 누가 2번이니? 둘 중에. 누가 표준 편차가 작아? 1, 2번 중에?
1번이 작아? 표준 편차가 작은 거. n이 클수록 표준 편차가 작은 거잖아. 그럼 표준 편차가 작다는 거는 그래프가 지금 파란색처럼 생긴 거야? 초록색처럼 생긴 거야? 파란색이 표준 편차가 작은 거죠. 그래서 지금 파란색이 2번 그래프고 초록색이 1번 그래프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m 플러스 2라는 영역을 딱 잘랐어. m 플러스 2. m 플러스 2면은 뭐 여기쯤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다 m 플러스 2를 딱 잘랐어. 그래가지고 m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을 찾아봤어요. 그럼 초록색이 넓겠어? 파란색이 넓겠어? m 플러스 2보다 작은 쪽을 잘랐어요. 누가 넓을까? 초록색. 초록색이 넓을까? 파란색이 넓을까? 그럼 거꾸로 물어볼게. m 플러스 2보다 큰 부분을 물어봤어. 누가 m 플러스 2보다 큰 오른쪽에 있는 거 누가 넓어? 초록색. 1번이 넓죠? 반대 방향을 물어보면 뭐 누가 넓다고 그래야 돼? 2번이 넓은 거야. 2번이. 그치? 요거 표준 편차가 지금 작을수록 그래프가 중앙에 몰리잖아요. 중앙에 몰리니까 m 플러스 2 평균보다 오른쪽에 있는 영역에서 잘랐을 때 어차피 0.5, 0.5 절반은 신경 쓸 필요 없잖아. 그럼 우리는 요 부분이 넓으냐, 그지? 요 부분이 넓으냐 아니면 요 부분이 넓으냐 이걸 보는 거잖아. 요걸 보는 거잖아. 어차피 이쪽은 둘 다 0.5니까. 그죠? 그러면 확실하게 파란 애가 더 넓다는 게 보이죠? 그죠? 파란 애가 더 넓어. 그래서 2번이 더 넓으니까 XB의 바가 더 큰 거죠. 그쵸? 그러면 니은은 맞는 겁니다. 이해되니? 그치? 그래프를 그려놓고도 틀리면 너무 억울하잖아.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보면 D-C랑 B-A니까 요거 한마디로 뭐 얘기하는 거예요? 실내 구간의 길이죠. 그죠? 실내 구간의 길이. 근데 실내 구간의 길이도 그 표본의 크기에 비해서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실내 구간의 길이 어떻게 돼요? 짧아지죠. 짧아져.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가 있잖아. 정확한 반비례는 아니지만 어쨌든 n이 커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짧아지잖아. 그러니까 디귿 어때요? 이것도 맞습니다. 그쵸? 지금 B-A가 1번 구간이고 얘가 2번 구간이지? 그죠? 그러니까 n 값이 더 작은 게 1번이니까 실내 구간은 1번이 더 길겠지. 그치?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요. 5번이 됩니다. 자, 넘어갔어. 137페이지에 여기 역시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 그냥 유형을 기억하는 정도로 한번 풀어볼게요.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x바를 찾았는데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요거라고 할 때, 자 B-A가 또 나왔네. B-A가 뭐라고? 신뢰 구간의 길이, 그쵸? 길이. 그럼 지금 95% 신뢰 구간의 길이니까 뭐라고 쓸 거예요? 2 곱하기 신뢰도 계수 얼마?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치? 요것이 11.76이래. 야, 이거 딱 봐도 1.96이랑 11.76이랑 딱 떨어지지 않을까? 그죠? 몇 배일까요? 6배. 1.96하고만 나누면 6배, 그치? 근데 이제 2도 있으니까 2까지 지우면 얘 뭐가 돼요? 그쵸?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가 3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냈고요. 자,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x바가 요렇게 될 확률을 구하세요 그랬는데, 자 x바의 확률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x바에 대한 정규분포를 써볼까? x바에 대한 정규분포. 자, m은 똑같고 크기가 n이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정규분포가. 그쵸? 자, 그럼 요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px바가 m 더하기 5.88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요걸 이제 찾을 거니까, 자 표준화 시킬게요. 표준화 시키면은 z가 되고 얘는 5.88을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눈 거죠. 근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얼마였어요? 3이었어. 그치? 그래서 알아냈지, 그치? 3을 그대로 이제 여기다 집어 넣어주시면 요게 3분의 5.88이 되니까
3분의 5.88이면 얼마예요? 1.96이 또 다시 나오네. 그치? 그래서 Z가 1.96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답은 뭘까? 요거 0.5에서 빼가지고 0.25. 그쵸? 025. 0.025. 5번이 되겠네. 그치? 하나도 어렵지 않은 문제. 그치? 넘어가서 138쪽. 여기도 뭐 괜찮고요. 139쪽에 어서 하시려나? 비는 안 맞았니? 자, 139쪽에 1533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답 찾아봐, 얘들아. 정확하게 한번 풀어봐, 정확하게. 1533번. 1번.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모평균하고 표본평균의 차라는 걸 우리가 있는 그대로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죠? m하고 x바의 차니까 요렇게 써야 되는 거죠. 요렇게. 그쵸? 자, 근데 그 차가 모 표준 편차의 4분의 1 이하라고 했으니까 4분의 1 시그마 이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정리해 가지고 표본 크기의 최소값 이런 걸 구할 거니까 얘를 어떤 모양으로 정리하는 게 좋겠어요? 이걸 이제 양쪽으로 보내면 마이너스 4분의 1 시그마, 그리고 여기는 4분의 1 시그마 이렇게 되고, 여기를 m-x바 이렇게 써도 되고, 나는 뭐 x바 마이너스 m으로 써도 상관없죠. 그쵸?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그럼 이렇게 썼다면, 그러면은 바꿔서 쓰자. x바 마이너스 m으로 쓸게요. 이렇게 썼다면, 그러면 m을 이제 더해주니까, 자, 여기다가 m 한 번 더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m 한 번 더해주면 어떻게 돼? 그래가지고 m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쵸? 자, 그럼 x바가 요 범위에 들어갈 확률이 99%란 얘기잖아. 그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자, 근데 99%에서의 신뢰도 개수를 3으로 생각하라 그랬으니까 이 4분의 1 시그마 얘가 지금 뭐에 해당돼야 되냐면 3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에 해당돼야 되나? 요거 해당돼야 되죠. 그죠? 그럼 얘가 지금 4분의 1 시그마랑 같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 얘가 요 놈이 12가 돼줘야 약분되고 분모에 4가 생기겠죠. 그쵸? 루트 n이 12랑 같아져야 되니까 n 값은 144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그래서 그냥 x바에 대한 확률을 구한다라고 접근해서 풀면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41쪽. 그리고 그 140쪽에 1537번 요거 여러분 그냥 눈으로 보고 풀리나요? 1537번? 눈으로 보고 쓱 풀리지 않나요? 잘 봐봐. 실내 구간의 길이가 2배가 됐다가 포인트잖아. 다 보여? 다 몇 번일까? 사 4번이죠? 자, 얘들아, 어차피 다른 요소는 변화시킨 게 없죠? 오로지 실내도만 바꿨잖아. 그죠? 실내도만 바꿨으니까 우리가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성하는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중에서 n하고 시그마는 아무 변화가 안 생겼고 k만 지금 변한 거야. 실내도 개수만 변한 거야.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가 2배가 됐다라는 건 실내도 개수가 2배가 됐다 이 말이잖아. 그쵸? 그러면 지금 79.6이랑 관련이 있는 것은 1.27이죠. 1.27이죠. 그죠? 그러면 요 놈을 그대로 요 확률이 2배가 됐다 그러면 요거 길이가 2배가 됐다 그러면 요거 아닌가? 그치? 1.27의 2배. 실내도 개수가 2배가 된 거니까 1.27의 2배, 2.54가 된 거예요. 실내도 개수가.
그럼 신뢰도 계수가 2.54가 됐다는 건 요걸 가지고 우리가 신뢰도를 추정하면 되는 거지. 신뢰도를 추측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4945에다가 2배 하니까 얼마겠어? 그지? 그럼 98.9% 4번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쵸? 다른 요소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신뢰도 계수만 가지고 그냥 눈으로 보고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넘어가서 141쪽에 1542번 이 문제 풀고 이제 그 마지막 페이지에 1등급 문제 몇 개 풀어보고 진도는 마칠게요. 자, 1542번 보겠습니다. 1542번은 A는 정규분포 예를 따르고 B는 정규분포 예를 따른다. 좀 써놓을게요. M1, 시그마 제곱 요게 X1, XA의 바 이거고요. 그 다음에 M2, 2분의 시그마의 제곱 얘가 XB의 바에 대한 정규분포다. 자, 그랬을 때 M1과 M2가 같으면 EXA의 바랑 EXB의 바는 같다 그랬는데 뭐 이게 곧 M1 아니야? 이게 M1이고 이게 M2잖아요. 그치? 당연히 이건 맞는 말이죠. 당연히 맞는 말이고. 자, 그 다음에 표본평균 XB의 바는 정규분포 예를 따른다. 또 당연히 어때요? 잠깐만. 표본평균 XB의 바는 정규분포 예를 따른다. 아, 너 이거 안 나눠놨구나. 그죠? 정규분포 그냥 써놨네. 자, 여기서 지금 시그마 자리에다가 크기가 n1인 걸 추출을 한 거니까, 그치? n1 루트 n1분의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죠? n1도 그렇고, 자, n2도 어떻게 써야 돼? n2도 원래 시그마를, 그러니까 원래 표준 편차를 루트 n2로 나눠야 되죠. 그러면은 2 루트 n2 분의 시그마 요 놈의 제곱이겠죠. 요렇게 써야 되겠지, 그치? 지금 추출을 한 거니까 표본을 뽑은 거니까요. 그러면 지금 니은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뭐가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루트 n2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지. 루트 n2 요게 빠져가지고 틀렸고, 자, 디귿에서는 n1과 n2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정의가 됐을 때 m1에 대한 신뢰도 95% 신뢰 구간하고 M2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에 대해서 그 길이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죠? 신뢰 구간 길이. 자, 그럼 여기서 구해보자. 여기서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면 신뢰도 개수는 어차피 똑같을 테니까 서로 K 한 다음에, 자, 요때 신뢰 구간의 길이는 루트 N1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죠? 여기서의 시그마는 얘가 속해 있는 모집단의 시그마를 갖고 와야 되는 거니까 요게 신뢰 구간의 길이고, 자, 요때 신뢰 구간의 길이는 뭐예요? 요 자리만 N2로 바꾸면 되는 거지. 요렇게, 그죠? 아니지. 요 놈은 원래 모집단의 시그마가 2분의 시그마였으니까 요렇게 써야 되는 거죠. 요렇게, 그죠? 그러면 2를 분모로 내려줄게. 2를 내려주면은 요거 시그마 냅두고 요 자리가 2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 두 신뢰 구간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는 결국은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같으면 해결되는 거잖아. 그죠? 요 둘이 같으면 이 신뢰 구간의 같은 길이는 같은 건데, 자, n1이 4, n2 그랬으니까 요 n1 자리에다가 4, n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요 자리에다 4, n2 집어넣으면 4가 루트 밖으로 나오면서 얘랑 똑같은 모양이 되겠지, 그치? 네, 그래서 디귿 조건이 있으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같아지겠네요. 디귿은 맞다. 기억 디귿 3번이에요. 지연아, 비 맞으면서 왔는데 왔으면 얻어가는 게 있어야지. 그지? 자, 142쪽 가보겠습니다. 142쪽. 준이 아까 142쪽에 뭐가 질문이었지? 1555번? 자, 1555번부터 볼게요.
자, 모평균이 75고 모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25인 표본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그러면 지금 모집단이 75,5제곱을 따르니까요. x바는요. n 75, 크기가 25였으니까 1이 되겠네. 1. 자, 이런 상황에서 확률 변수 z에 대해서 양의 상수 c가 자, z가 c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절대값이 0.06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정규분포를 그리면 가운데 이제 이렇게 0이 있겠죠. 지금 표준 정규분포니까. 그럼 절대값 씌워가지고 c보다 클 확률이 0.06이니까 이거 지금 딱 c에서 자르면 요 넓이 얼마일까요? 0.03이겠죠. 그죠? 0.03. 그래서 C를 기준으로 했을 때 C보다 큰 영역의 넓이는 0.03이구나 까지 지금 알고 있어요. 자, 그럼 그때 기억에서 뭘 했냐면 Z가 A보다 클 확률이 0.05. Z가 A보다 클 확률이 0.05. 그러면 A라는 값을 어디다가 표시해줘야 돼 지금? C보다 오른쪽이야? C보다 왼쪽이야? C보다 왼쪽이죠. 그죠? 여기다가 내가 A를 표시를 해줘야 그래야지 A보다 큽니다의 확률이 0.05가 될 수 있죠. 그죠? 초록색 영역의 넓이가 0.05. 그러니까 아까 절대값이 붙은 상황과 절대값이 안 붙은 상황을 다르게 봐줘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C가 A보다 크다라는 말은 어때요? 맞죠? 그죠? C가 A보다 크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에서 X바가 X바니까 요 정규분포를 동원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요걸 이제 써보면 PX바가 C 플러스 75보다 작거나 같다는 표준화를 시키면요. C 플러스 75에서 75 빼니까 C인데 그걸 어차피 1로 나눌 거잖아. 그지? 그럼 또 그냥 C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쵸? 그럼 C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니까요. 자, 아까 전에 이 오른쪽이 0.03이니까 그거 빼고 다 아니야. 0.03 빼고 다 싹 다. 그러면 얘는 0.97이 되는 거 맞죠? 그쵸? 니은도 맞네. 자, 그 다음에 디귿에서 또 x바가 등장했어요. 그러면은 p x바가 b보다 클 확률이라 그랬는데 얘를 우리가 표준화를 시켜보면 p z가 b-75보다 클 확률이죠. 어차피 시그마 1이니까. 그죠? 그럼 그러할 확률이 0.01이래요. 그러면 이 B-75라는 요 숫자는 아주 C보다 더 어느 쪽에 있는 거야? 더 오른쪽에 여기쯤에 있는 거 아니고 여기쯤에 이렇게? 그치? 여기쯤에 B-75가 있어가지고 그거보다 오른쪽 부분의 확률이 0.0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B-75라는 값은 C보다 더 큰 거죠. 그죠? C보다 더 큰 거. 그러면 디귿 맞네. 답은 5번. 그쵸?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 항상 정규분포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줘라 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1557번.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봐. 1557번. 답 한번 찾아보세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1557번. 뭐 앞에서 풀었던 문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오케이. 희주? 어? 900이요? 자, 해보자. 직장인들이 도보로 이동한 거리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럼 m, 시그마 제곱 요런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36명을 이미 추출했어요. 36명을 조사해봤는데 총합. 자, 이거 이제 문제 풀 때 되게 강조했던 건데 216이라는 이 값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표본의 합인 거죠. 그쵸? 표본의 합. 근데 우리는 문제를 표본의 합으로 풀지 않죠. 항상 표본의 뭘 찾아서? 표본의 평균을 찾아서 풀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도 216을 보자마자 216을 그러면 지금 36명 거니까 36으로 나눠가지고
6이라는 값이 지금 내가 찾은 x 바 값이 되는 거구나. 소문자로 쓸게요. x 바 값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그치? 그래서 그 결과를 이용해서 이 도시 직장인들의 도보 이동을 실내 구간을 추정하래요. 그럼 지금 x바가 6이다라는 것을 이용해야 되니까 6 마이너스 실내도 계수 1.96 곱하기 루트 n분의니까 6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여기도 m, 그리고 여기는 6 더하기 1.96 곱하기 6분의 시그마, 요렇게 이제 추측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a하고 a 플러스 0.98로 봤을 때 실내 구간의 길이가 0.98이죠. 실내 구간의 길이가 0.98이라는 건 요놈에다가 몇 배 한 개? 요놈에다 곱하기 2 한 개. 그게 0.98이랑 같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요놈에다가 곱하기 2 한 게 0.98이랑 같으니까, 자, 2 곱하기 1.96 곱하기 6분의 시그마가 0.98이랑 같습니다를 풀어서 시그마 값을 찾을 수 있겠다. 그쵸? 근데 이거 풀어보면은 1.96이 0.98하고 2배 차인가요? 이렇게 지워지고 얘가 2 되나요? 그죠? 그러면은 6분의 4, 3분의 2니까 시그마는 2분의 3 이렇게 되겠네. 그지? 시그마가 2분의 3. 자, 그럼 시그마가 2분의 3이라는 것은 요 녀석의 값이 지금 얘가 4분의 1인 거니까 0.49가 되는 거 아닌가요? 요 밑줄 그은 부분이 0.49. 그쵸? 그러면 6에서 0.49 뺀 거랑 6에서 0.49 더한 거니까 결국 이 실내 구간을 다시 한번 쓰면은, 자, 6에서 0.49 뺐으니까 5.51부터, 그치? 여긴 얼마야? 6.49까지 요런 실내 구간이었던 거지. 그럼 문제에서 말한 이 a라는 값이 곧 누구다? 5.51이다. 요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5.51과 1.5, 5.51과 1.5 요렇게 두 개를 지금 더해가지고 100배하는 거니까 답은 얼마가 맞아? 701이 맞습니다. 701. 그치? 네,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 자, 1558번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 파트 2의 마지막 문제. 자, 모평균이 m, 그 다음에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 여기서 크기가 6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가지고 x바를 구해서 그걸로 실내 구간 구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이 범위를 보는 순간 이 범위를 어떻게 바꿔서 써놓으면 조금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뭐 대충 보면 이거 가운데가 얼마예요? 얘네들의 가운데 8이에요. 8. 그럼 뭐라고 쓸 거야? 6.71을 8 빼기 1.29, 그죠? 여기는 8 더하기 1.29 이렇게 써야지. 그치? 그렇게 써줘야지 우리가 x바를 바로 알 수 있지. x바가 얼마예요? 8이죠. 8. x바가 8. 네, 그래서 x바가 8이고,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이것도 써놓을까? x바가 8이고, 그 다음에 자, 요 1.96, 요 1.29라는 녀석이 뭘로 구성되어 있을 거냐면 실내도 99%니까 2.58 곱하기 루트 n이면은 8분의죠? 8분의 시그마. 요게 지금 1.29야. 근데 1.29라는 게 2.58을 반 나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요 분수가 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시그마는 몇이다? 4다. 요거까지도 알아낼 수 있겠네. 그쵸? 자, 시그마가 4, 그 다음에 x바는 8. 자, 요렇게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그 다음 이제 표본으로 가시면, 자, 이게 첫 번째 표본이었고, 두 번째 표본은 크기가 196인 표본이에요. 196. 그래서 요때 평균은 x바 더하기 1이래. 그럼 좀 전에 x바가 8이었으니까 이거 얼마야? 9겠지, 그치? 평균이 9고요. 그리고 실내도 95%의 실내 구간이 그랬으니까, 자, 실내 구간 써볼게. 9 마이너스 1.96 곱하기 196이면 루트 씌우면 얼마니? 14분의 시그마인데 시그마 얼마였죠? 4였어요. 그쵸?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9 더하기 1.96 곱하기 14분의 4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A 값이니까 여기를 잘 계산해 보면 되겠네요. 여기를. 그러면은 4랑 14랑 약분시켜가지고 7분의 2 만들고 7하고 또 1.96 나눌 수 있죠. 0.28 0.28 그럼 9에서 0.28을 빼면 어떻게 돼요? 8점. 근데 이 곱을 아 그러네 여기 있었네. 그러면은 9에서 0.28에다 2 곱해서 0.56을 빼는 거니까 8.44 이렇게 되겠지? 이게 문제에서 말한 A 값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844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진도는 파트 2의 진도는 이렇게 마치고 우리 시험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 기말고사를 본 이후에 스케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줄게요. 전에도 이제 그 얘기는 했죠. 기말고사를 끝나고 나면 이제 고3들을 다 합쳐가지고 3개 반으로 갈 겁니다. 3개 반. 그래서 뭐 S1반, 뭐 S2반, 뭐 A반 뭐 이렇게 할 건데 요 S1반은 이제 그 부원장님이 수업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2반은 내가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반 구성은 이제 뭐 확통이랑 미적이랑 상관없이 요건 수원 수투를 할 때 기준이니까 이렇게 3반으로 갈 거고 S1반 같은 경우는 일단 목표가 만점. 만점이 목표지, 만점. 만점이 목표니까 이제 킬러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주로 다루겠죠. 그리고 이제 개념을 다시 뭐 이렇게 설명하거나 그런 과정은 없을 겁니다. 문제풀이 위주로 만점까지 가는 게 목표고 그 다음에 S2반 같은 경우는 일단 목표는 1등급 그러니까 대략 점수대로 보면 90점 정도를 목표로 그럼 우리가 수능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킬러 문제 2개나 3개 정도 빼고 나머지는 다 맞추는 그러니까 4점짜리를 킬러 문제 빼고 다 맞추는 걸 목표로 할 거기 때문에 주로 수업할 때는 이제 개념 정리를 한 번씩 하긴 할 거고요. 간단하게 개념 정리하고 4점짜리 문제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A반은 목표 3등급. 3등급. 점수대로는 70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0점. 여기는 개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요 반은 이제 3점 위주로 3점짜리 문제를 맞추는 거 위주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을 개편해 가지고 갈 건데 기존에 여러분들이 대략 자기 그 원래 등급에서 내가 3등급 밑으로는 거의 안 떨어진다. 나는 무조건 안정적인 3등급이 나온다. 그러면은 S2반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등급이 가끔씩 나오거나 아니면은 4등급 내지 5등급 그 정도가 나의 지금 현재 위치다. 그러면은 A반에 수업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물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점수 변동에 따라서 이제 유동적으로 좀 옮길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에는 이제 마지막 남은 기간에 가장 중요한 이제 키워드는 효율이에요, 효율. 그래서 어떤 걸 고려하고 있냐면 여러분 지금처럼 이제 지금 우리가 6시 15분에 시작해가지고 8시까지 그냥 합반해서 수업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반 개편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2반만 수업을 하는 거니까 내가 2반만 수업하면 되니까 아예 그냥 이렇게 2반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9시 50분까지. 그리고 대신 그 4층에 올라가지고 첨삭하는 걸 이제 선택적으로 나는 첨삭을 안 하고 가서 나는 이제 내가 이제 계획한 공부를 하겠다 하면 가도 되고 아니면 남아가지고 나는 이제 질문을 좀 하겠다 모르는 거 질문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싶다 그러면 올라가 첨삭하고 그걸 이제 자율적으로 돌리는 거죠. 대신 수업을 좀 길게 가져가고 이런 걸 이제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화요일이랑 목요일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반 구성대로 수 1, 2를 수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은 이제 확통을 할 건데 확통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최근에 했던 거기 때문에 무슨 뭐 개념 설명을 다시 뭐 하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요거는 지금 수능 완성 하고 그 다음에 수특 여기서 말하는 수특은 올해 수특도 있지만 올해 수특은 여러 번 풀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작년도나 재작년도 수특 요런 거 위주로 우리가 가지고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수업을 진행을 할 때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막 숙제를 막 몇십 문제씩 내주고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이제 우리는 효율성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할 거기 때문에 딱 이제 수능에 진짜 나오는 그런 유형들만 뽑아가지고 그런 유형들만 수업을 할 거고 그런 유형들만 풀어라고 할 거기 때문에 숙제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본 수업은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방학 때 방학 특강을 할 건데, 특강은 두 가지로 나눌 거고요. 지금 위에 반 특강은 부원장님이 하실 거고 아래는 내가 할 건데, 요 내가 하는 특강은 이제 아까 말한 3등급 포커스 맞춰가지고 할 겁니다. 3등급의 포커스를 맞춰서.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걸로는 한 17개 유형 정도? 17개 주제? 17개 주제 정도 해가지고 주제 하나당 한 10문제.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왔던 주제들로 해서 수원수도 합쳐서 17개 주제에서 한 주제에 10문제 정도. 그러면은 우리가 다 해봤자 170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들을 가지고 필요한 개념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 수업 시간에 풀어주고 똑같은 거 다시 풀어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학 특강을 해가지고 일단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한 바퀴를 다 딱 도는 게 목표야. 본 수업 때도 이제 수원수토를 수업을 하겠지만 방학 특강이면 우리가 8월 중순까지 끝내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우리가 한 바퀴를 싹 돌고, 올해 9월 모의고사가 좀 빠르지 않나? 며칠이죠? 그죠? 방학 딱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모의고사 보고. 여러분 9월 모의고사 점수는 진짜 중요해요. 9월 모의고사 점수가 결국 이제 원서를 쓸 때 그 자기가 수능에 이제 마지막 공부를 할 때 방향을 결정할 수 있거든. 그 9월 모의고사 점수가. 그래서 9월 모의고사 전까지 한번 이렇게 한 바퀴 다 도는 것을 목표로 해서 방학 특강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다른 거 뭐 고민할 게 뭐 있냐. 수능을 이제 잘 보는 게 모두의 공통의 목표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죠? 그래서 뭐 각자 무슨 뭐 내신 준비해요, 뭐 수행 평가해요, 이런 거 없잖아, 그지? 그냥 오로지 딱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쭉 공부하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일단 닥친 기말고사 잘 보시고, 결국 결론은 이거야. 대학은 수능이다. 내가 대학 갈 때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기출문제 중에 니네 그 기출문제 18회차 다 풀었나요? 18회차? 18회차에 그 서술형 답을 확실하게 모르겠는 게 있어가지고 답지도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 1번, 18회차에 서술형 1번, 13번. 이따 밤 10시 되면 그칠 거야. 진짜요? 쌤이 어떻게 그칠 거야. 안 그치면 어떡해요? 나 우산 없는데. 어디 갔지? 맞아요. 근데 나는 맞아 상관없네. 가방이 맞으면 허리야. 허리? 아파. 잘못 아파. 아니 약 챙겨 먹었잖아. 할거 없어. 하려나? 왜? 그냥 자, 13번. 요거. 이거 여러분 답이 얼마인 것 같아? 답이 뭘까 이게? 자, 18회차의 13번이에요. 한번 풀어볼게요. 답지에는 이게 답이 무슨 27분의 2인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봐도 아닌 것 같아. 여기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 A, B, C 후보가 9표, 8표, 7표를 얻은 상태에서 나머지 4표를 이제 개표하는 거거든요. 그럼 가장 지금 당선 확률이 높은 게 누구야? A가 가장 높잖아. 근데 A가 당선될 확률이 27분의 2밖에 안 된다는 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일단 답지에 있는 답은 구라인 것 같고요.
9표, 8표, 7표를 얻었으니까 이제 마지막 4표를 A, B, C 후보가 어떻게 가져가야 A가 당선이 되는가 그 표수를 한번 써볼게요. A가 당선이 되는 가장 좋은 건 뭐야? 받아는 거. A가 그냥 4표를 다 받아버리면 뭐 그냥 깔끔하죠. 이렇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A가 3표를 받았는데 B가 1표 받고 C가 0표를 받거나 혹은 A가 3표를 받았는데 B가 0표를 받고 C가 1표를 받거나 뭐 큰 상관없이 A가 당선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A가 2표를 받았어. A가 2표를 받아도 사실 다른 애들이 몇 표를 받든 별 상관이 없죠. 그죠? 그래서 얘가 2표 받고 얘가 2표 받고 얘가 0표 받거나 얘가 2표 받고 얘가 1표 받고 1표 받거나 얘가 2표 받고 얘가 0표 받고 얘가 2표 받거나 뭐 별 상관없이 A가 당선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A가 1표를 받았다. A가 1표를 받아도 당선될 수 있나? 당선될 수 있지 않아요? 있을까 없을까? 있지 않아요? 1표, 1표, 2표 이렇게 받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10표, 9표, 9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이게 가장 극적으로 당선되는 경우죠.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찾은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 경우인데 자, 문제는 이 7가지들을 이제 확률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확률로. 자, 예를 들어 4, 0, 0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4표, 남은 4표가 전부 다 A한테 간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확률로 따지면 얼마예요? 81분의 1이죠. 81분의 1. 근데 그 밑에 3, 1, 1도 81분의 1인가? 아니죠. 이거는 이제 A가 3표, B가 1표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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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니까 요것들의 순서를 배열하는 과정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81가지 중에 몇 가지야? 4가지가 되겠지. 81분의 4 이렇게 되겠죠. 같은 방식으로 그 다음 것도 81분의 4 이렇게 될 거고 이거는 지금 A 2개와 B 2개를 배열하는 거잖아. 뭐라 그래야 돼? 81분의 6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A 2개와 B 하나, C 하나를 배열하는 거죠. 요거는 4팩에 2팩이니까 몇 가지야? 12가지겠죠. 그쵸? 그 다음에 20이면은 81분의 6이고요. 112면은 또 81분의 12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이거를 다 합치면 81분의 얼마예요? 80이 나오죠. 얼마? 15에다가 18, 30, 45? 9로 나누면 얼마야? 9분의 5. 응? 답이 9분의 5였어? 아, 네가 쓴 게? 그러네. 잘했다, 범서가. 9분의 5, 그죠? 9분의 5. 맞죠? 그래서 이 문제 답은 9분의 5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이 몇 회죠? 오늘이 21회차인데 답지가 좀 이상한 게 많네. 아까 준이가 푼 거 보니까 답지가 뭐 19, 20, 21 다 이상한 게 많은데 일단 체크할 수 있는 만큼 체크했거든요. 준이야 그거 체크한 답지 위에 첨선생님한테 갖다 줘. 알았죠? 네, 그래서 오늘 21회차 푸시고 그리고 잠깐만 기다려. 그 수특 뽑은 거 줄게요. 수특.